16번 문제를 보시면, 16번 문제를 보시면, 그렇고, 17번, 18번 문제 좀 쉽더나 어렵더나? 이게 지금 2015학년도 고3, 3을 모의고사입니다. 2015학년도 고3, 3을 모의고사인데, 17번, 18번 문제, 지금 그 화면에 17번을 띄워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하게 풀지를 못했을 거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선생님이 지문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면 너네들은 힘들어, 헷갈려. 근데 어떤 지문이든지 간에 똑같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태까지 내가 너네들 보고 독서 지문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면 자꾸 핵심어 중심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 들어가는데 쌤은 중요한 것이 뭔가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화제어가 무엇인가를 신경을 써라 그랬잖아. 그러면 17번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른 건지 찍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쌤한테 지금 확인받아야 할 거는, 역시 화제어를 신경 쓰면 17번 문제 또는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도 화제어를 신경을 쓰면 잡혀질 수 있겠구나. 그걸 오늘 또다시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중요한 거 찾아가지고 1대1 대응식으로만 따지고 들어가서는 이 17번, 18번 문제 잡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19번 문제 봐보자. 문맥적 의미인데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 쓰겠니? 그랬다. 이때 여러분들 쓰다, 못 쓰다 라는 것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쓰다라는 것은 도리에 맞는 바른 상태 그런 정도가 돼줘야 되겠다. 근데 공을 던지려면 허리를 잘 써야 한다. 이때 허리는 움직이다, 놀리다, 움직이다, 놀리다. 허리를 놀리다, 허리를 움직이다. 근데 경력자를 쓰다라는 것은 경력자를 그렇지, 고용하다, 채용하다. 자식에게 돈을 쓰다라는 것은 자식에게 돈을 투자하다, 들이다. 무엇을 들이다.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이렇게 학원비를 들이는 것을 대단히 아까워하시죠. 그래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국어 영역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 피 같은 돈을 지금 들이고 있는 거야. 아랫방을 쓰다. 형이 아랫방을 쓰다. 아랫방을 장소를 사용하다. 그런 의미 정도가 되겠지. 자, 어쨌거나 지문 들어가는데 오늘 지문이 여러분들 조금 힘이 든다라는 거는 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 지문이나 경제 지문이 나오면 등급컷이 떨어지거든요. 오늘 이 지문이 지금 경제 지문이지? 자, 서양 철학하고 경제 지문이 나오면 등급컷이 떨어지는데 등급컷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내용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화제어라고 생각할 만한 말들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화제어가 자꾸 바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초점을 못 잡아가지고 버벅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글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다는 화제어가 무엇입니까를 자꾸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하루 중 일을 하거나 여가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렇죠. 뭐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24시간이고 아무리 게을러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19번 문제는 여기서 바로 답을 잡아보자. 여가에 쓰다. 시간을 여가에 쓰다. 그러니까 시간을 여가에 들이다, 투자하다. 그런 정도 잡아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답 4번 잡아주시고 소득도 개인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다. 맞잖아. 응? 여러분들 LG전자 사장이라고 해서 돈을 억수로 벌겠나? 그건 아니겠지. LG전자 사장도 삼성전자 사장을 보고 있으면 배가 아파서 죽을 거야. 계속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이렇듯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얘들아, 항상 개념어, 화제어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주시라고. 그럼 오늘 글에서는 1차적으로 잡혀지는 것이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 이렇게 잡혀지는 거잖아. 말 되겠느냐? 그럼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이 뭐 어쨌는데 그러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이론에서는 이 세모 돌려두시고 일컬어서 무슨어? 지시어. 자, 지시어가 나와 있으면 발전식 구성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내용은 똑같은 거야.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어떤 것이 더 플러스 되는 형태거든. 뭐라 그랬니?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모형.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미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최적의 조합을 택한다. 그런 얘기더라.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하므로 여가와 노동 간의 선택 문제는 곧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모 돌려두시고 다시금 무슨 어가 나와? 지시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 지시어가 나왔으니까 이 뒤쪽이 더 중요한 말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 짐작하겠지? 그래서 진짜 중심화제가 뒤쪽에 들어있네. 진짜 중심화제가 뭡니까? 노동여가 선택모형 동글배, 소득여가 선택모형 동글배. 그래서 노동과 여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소득과 여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얘기다, 그지? 자, 이 시점에서 잔소리. 얘들아, 여러분들이 1등급을 따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1500자 독서 지문을 순간 암기를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너가 머가리가 1500자 지문을 순간 암기를 할 수가 있나 없나? 1500자 지문을 순간 암기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것을 암기를 해가야 된다고. 그 최소한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정보를 암기를 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를 자꾸 암기를 해가라고. 우리가 소설 공부를 할 때는 등장인물이 누군가를 잡아주라 그랬잖아. 등장인물을 암기를 하면서 읽어주는 거고, 시를 읽을 때는 시적 대상을 중심으로 자꾸만 접근을 해주라고. 알아먹겠니? 그럼 여기까지가 가단락인데, 가단락 읽었을 때 너네들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야 되니? 뭐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되니? 노동과 여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소득과 여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겠구나. 이걸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가는 거라고. 알아먹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자꾸 국어를 힘들어 하느냐? 자꾸 중요한 게 뭔가를 찾고 있으니까 힘들어. 중요한 게 뭔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은 시험일 뿐이야. 시험은 시험일 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습득을 한다 그러면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 수업을 받고 있나 그냥 국어 1등급을 노리는 거가. 국어 1등급을 노리면 국어 시험 치는 요령만 익혀주면 되는 거라고. 말뜻 알겠지? 국어 시험 치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지 경제 지문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겠다가 아닌 거라. 그러면 국어 1등급은 뭐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고요? 중심 화제를 자꾸 기억을 하시라고. 알아먹겠지? 자, 그 다음 지문 들어갑니다. 나달라. 그런데 잠깐만. 여러분들 오늘 지문을 보니까 지문에 가나다라마가 붙어있지? 보통의 지문에 가나다라마가 붙어있더나 안 붙어있더나? 보통의 지문에는 안 붙어있다, 그지? 근데 가나다라마가 붙어있는 경우는 바로 16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나다라마가 붙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읽으면서 바로바로 풀어줘야지,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지문을 2번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선택지 1번 바로 풀어 들어갑니다. 핵심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 말 되겠지? 자, 나달락 들어갑니다. X축을 여가시간이라고 하고 Y축을 소득시간이라고 하면, 자, 여가시간과 소득이 제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여가시간과 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인 X1, Y1을 오른쪽의 A와 같이 그릴 수 있다. 여러분들 오른쪽의 A 그림 보시고 계십니까? 자, 예산제약선은 옳지. 얘들아, 항상 화제어가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개념어가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주라고. X1, Y1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제약선 동글배. 그러니까 너네들이 개고생하지 않고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려면 결국 예산제약선에 대한 얘기겠구나.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라고.
그럼 예산제약선이 뭐라 그랬니?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 밑줄 꺼두시고요. 그래서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랍니다. 그래서 소득과 여가의 선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바로 그림을 봐보자. 잠깐만 화면을 한번 봐봐라. 자, 여기 지금 A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겠다, 그지? 근데 셈이 임의의 가상선을 한번 꺼보자. 이렇게 셈이 임의의 가상선을 껐다.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스몰 a라는 점하고 셈이 편의상 C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C라고 잡아주셨으면 C는 어떻게 되니? A에 비해서 소득은 높고 여가시간은 줄어들겠지. A는 C에 비해서 어떠니? A는 C에 비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무엇은 늘어나는 형태고 여가시간은 늘어나는 형태 아닌가? 말되겠나? 이와 같은 그림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하자? 예산제약선이라고 하자. 말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냐니까 자꾸만 화제의를 가슴속에 담아가는 거다. 갑니다. 예산제약선 X1, Y1에서 X1, Y1 그림 한번 봐보시고요. X1, Y1에서 X1은 선택할 수 있는 여가시간의 최대값이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X1의 지점까지 가버린다는 것은 여가시간은 가장 늘어난다면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제로가 돼버리는 거지. Y1은 소득의 최대값이다. 그럼 Y1점을 갖다가 찍어버리면 소득은 최대로 얻을 수가 있는데 여가시간은 제로다라는 얘기잖아. 짐승새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제약선의 귤계의 절대값 동글배. 여러분들 무엇을 잡아주라고요? 화제를 잡아주라고요. 귤계의 절대값 시간당 임금 밑줄. 그래서 귤계의 절대값은 시간당 임금이랍니다. 여기 지금 X1, Y1이라는 그림, 이게 지금 시간당 임금이라는 얘기 아니가? 그럼 쌤이 가상선을 한번 꺼볼게. 이렇게 지금 가상선을 껐다 그러면 이거는 또 뭐가 되니? 시간당 임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지. 귤계의 절대값. 자, 그리고 여가시간을 나타내는 X축은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 17번 문제 풀면서 조금 까다로웠을 건데 이런 부분도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구체적 진술까지 들어있습니다. 총시간을 여가 아니면 노동에 사용하므로 총시간에서 여가시간을 제하면 그 나머지가 노동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X축은 여가시간으로만 보지 말고 노동시간으로도 봐달라. 그런 얘기지. 말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이만큼의 노동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되겠니? 여가시간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노동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되겠니? 여가시간. 그런 얘기잖아. 비웃지 마시고요. 자, 16번에 선택지 2번. 여러분들 변화 양상에 대한 언급은 있나 없나? 변화 양상이란 것은 과정의 전개 방식 아니까 과정.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과정이라 그러거든. 그럼 오늘 그래서 변화 양상에 관계되는 것은 있어 없어? 없어. 답은 바로 몇 번? 2번. 자, 다 단락 계속 갑니다.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선호도는 위와 같이, 위의 B와 같이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다시 화제가 나온다, 그지? 또다시 화제가 나오는데, 무차별 곡선 동글뱅이 돌려두시고요. 얘들아, 무차별 곡선이 뭐라 그랬니?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이 무차별 곡선이라네. 조금 전에 쌤이 가상의 선인 C점을 찍어봤는데,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C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호도의 문제라는 얘기 아니가. 되겠어?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기를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다운 여유를 누리기를 원할 것이고. 됐어요? 여기서 무차별 곡선은, 자, 무차별 곡선이 뭔지는 알지? 봐라, 화면 봐.
지금 이게 무차별 곡선 아이가? 이게 지금 무차별 곡선 아이가? 근데 선호도라는 말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지점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 지점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말 아니냐? 이해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여기서 또 잔소리. 일부 애들은요, 과학지문, 기술지문, 경제지문이 나오면 또 비리비리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지문, 기술지문, 경제지문 나올 때 쌤이 써먹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 어떤 걸 써먹어 주라 그랬니? 한다. 수록한다. 이거는 독해 훈련을 하는 데는 별로 쓰임새가 없는데 점수 따먹는 데는 절대적으로 유용성이 있다. 몇 번씩 강조를 했던 거대. 그래서 오늘 글 보니까 방금 읽었을 때 뭐라 그랬니? 수록 동글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아주면 정답 하나가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그래서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효용이 높은 조합.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하고 잡아주는 거다. 독해 훈련을 위해서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현찰이야, 현찰. 문제의 정답과 관계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다. 알아먹겠지? 뭐면 뭐 한다, 뭐 수록 뭐 한다. 과학지문, 기술지문, 경제지문에서 자꾸만 써먹으려고 노력을 해라. B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시간 한 단위의 한계 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 효용의 빈 한계 대체율을 나타낸다. 허허이 지랄 같네. 또 화제가 나온다 그지? 한계 대체율 동글배. 자, 경제지문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화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한계 대체율은 뭐라 그랬니?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 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 효용의 비율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한다. 말 되겠습니까? 그 밑에 구체적 진술이 나와 있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위의 무차별 곡선 B상의 B에서 A로 선택을 바꾸면 여가 시간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소득 두 단위를 포기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 바라바라바라밤. 자, 바라바라바라밤. 자, 칠판 보시고 화면 보시고 여가 시간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을 두 단위를 포기를 해야 한다. 말뜻 아시겠지?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이란 비율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 1분의 2니까 여기 보니까 지문 속에서 한계 대체율은 몇이다? 2. 이게 지금 18번 문제였지. 자, 17번, 18번 문제가 여러분들 풀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너네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심 화제어를 자꾸만 가지고 가면 17번, 18번 문제도 해결해 볼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라달락 들어갑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위의 AB와 같이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주어질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은 여러분들 소득과 여가의 최적 조합 동글뱅이 돌려두시면 다시금 또 화제가 나오고 있지. 화제가 더럽게 많은 거다. 그래서 그 최적 조합은 뭐라 그랬니? 접하는 점, 접점이 최적 조합이다. 그렇게 나와야지. 즉 A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A점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A가 아닌 다양한 점을 가진다. 그게 무차별 곡선이란 얘기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세모. 여러분들 다시금 무슨 관계의 접수가 나오지? 화재 전환의 접수가 나온다. 그지? 자,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쾌천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게 바로 퀘션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엔서 불러봐. 엔서가 뭐라 그랬니? 엔서가 뭐라 그랬니?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이거는 화제가 바뀌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동일한 노동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여가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허허, 큰일 났다. 또 화제가 또 나오네. 소득효과 또 온 걸배. 소득효과가 뭐라 그랬지? 여가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여가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무식하게 얘기를 해라. 돈을 많이 벌겠다 말이가, 많이 쉬겠다 말이가. 많이 쉬는 게 소득효과죠. 대체효과 또 온 걸배. 그럼 대체효과는 뭐라 그랬니? 여가시간을 줄여 노동시간을 늘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빡세게 일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자. 그게 대체효과라는 얘기잖아. 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까지. 됐습니까? 자,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자, 이 지문도 봐보자. 얘들아, 독서 지문은요, 가나다라마 5개 단락이 나오는 게 가장 모범적인 지문 형태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마지막 단락에서는 무엇을 밝혀주는 경우가 많다고? 의의를 밝혀주는 경우가 많다고. 여러분들 요즘은 국어 영역 시험을 치면 독서 지문이 4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4개가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3개 정도의 지문은 마지막 단락에 의의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4개 지문 중에서 3개 정도의 지문에서 마지막 단락에 의의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마지막 단락 의의는 잡아주시는 게 좋다. 되나? 통상적으로 마지막 단락에서는 요약을 하면서 강조를 하거나 요약을 하면서 의의를 밝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니? 의의를 밝혀주는 거잖아. 또한 첨가를 해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 밑줄 것이면 의의를 밝혀주는 거잖아. 말 되나 안 되나? 오케이? 16번은 해결했고요. 17번 문제가 어렵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자. 왜 오늘 지문이 집중도가 떨어지니? 화제어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지문을 빨리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지문을 다시 읽어보는 것이 아니고 화제어만 다시 한번 살펴봐. 가 단락에서 화제어가 어떤 화제어가 나와 있었지? 노동 여가 선택 모형,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됐나? 나 단락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지? 예산 제약선. 다 단락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무차별 곡선과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라 단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니? 최적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최적 조합과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3월 10일 날 또 올해 첫 모의고사를 치게 될 건데 지문을 빨리 읽었다 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지문을 다시 읽어보는 것보다 화제를 빨리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런 다음 17번 문제를 봅시다.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를 바로 읽어볼게요. 위의 그래프는 소득이 Y1에서 Y2로 늘어남에 따라 나타난 예산 제약선 동글베, 무차별 곡선 동글베. 그럼 예산 제약선하고 무차별 곡선 본 적 있나 없나? 본 적 있는 것 같지? 여기서는 예산 제약선이 뭐고?
X1, Y1이 예산 제약선이겠지? X1, Y2가 예산 제약선이지. 되겠어? 가나가 무엇에 해당하는 거고? 무차별 곡선. 개념적으로 빨리빨리 확인을 해 주시라고. 근데 X1, Y1과 X1, Y2는 기울기 값이 다르지? 기울기 값이 다른 이유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점 A는 가의 접점이고 점 B는 나의 접점이라 그랬지? 얘들아 바라봐. 이거에서 접점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니? 최적 조합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개념은 4가지가 나오는 거야. 개념이 4가지가 나오는 거야. 말투도 오케이? 자, 첫 번째 개념은 예산제약선, 무차별곡선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지?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라는 거, 기울기 값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점 A, 점 B를 강조하고 있잖아. 최적 조합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 4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고. 디테일한 것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다. 디테일한 것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주려면 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게 골치가 아파. 고민스러워. 기준도 없고 찍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찍기가 아니고 풀기를 하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고. 말 되나 안 되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최적 조합이란 말, 시간당 임금이란 말, 예산 제약선, 무차별 곡선 그거 가지고 풀어주는 문제다. 선택지 1번. 점 A에서는 한계 대체율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점 A가 아까 전에 뭐였지? 최적 조합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 최적의 상태라 그랬잖아. 선택지 2번. 점 A보다 점 B에서의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크다. 맞습니까? 왜 맞지? 그렇지. 과학, 기술, 경제 지문에서 정답을 잡는 팁이 뭐냐 그러면 뭐면 뭐 한다, 뭐수록 뭐 한다 하는 그 부분에서 정답을 잡는 팁이 들어있다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커진다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럼 잠깐만 화면을 봐보자. 점 A는 이만큼이고 점 B는 이만큼이네. 어느 게 더 멀어지노? B가 더 멀어진 거지. 그래서 뭐면 뭐 한다, 뭐수록 뭐 한다. 그것 가지고 17번에 2번은 또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가 있는 거라. 팁을 어디에 적용하는지 방금도 확인했다. 과학기술 경제지문에서는 이런 게 절대적인 1등급 팁이다. 선택지 3번. X1과 X1, X2의 기울기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 방금 개념 설명했고요. X4에서 X2를 뺀 값은 대체 효과를, X4에서 X3를 뺀 값은 소득 효과를 보여준다. 미치겠네. 맞나 틀리나? 근데 이거 풀 때 여러분들 뭘 가지고 풀어줘야 된다고? 무엇을 가지고 풀어줘야 된다고? 개념을 가지고 풀어주려고 덤벼들어야지 그래프 자체를 이해를 하려고 덤벼들면 안 된다고. 그래프 자체를 이해를 하려고 덤벼드는 것은 경제 수업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알아맞겠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무엇에서 무엇을 빼라 그랬니? X4 마이너스 X2는 그런 얘기잖아. 여러분들 X4에서 X2를 빼버리니까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 가노? A점이잖아. X4에서 X2를 빼니까 A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우리는 안다. 접점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더라? 최적 조합.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니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을 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A점을 찾아갈랍니다. 원래 내가 원했던 최적 조합의 상태로 갈랍니다. 그 얘기잖아.
말 되겠나? 그러니까 애초에 최적조합이라는 것이 여가와 소득의 최대 효용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대로 가버리면 소득이 원래 소득을 유지합니다. 그런 얘기네. 그러면 여러분들 바뀐 값은 뭐만 바뀐 거고 여가 시간만 바뀐 거예요. 말뜻을 이해를 하겠니? 자, x4-x2는 최적 조합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을 유지를 하면서 변한 것은 뭐만 변했니?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만 변한 거잖아. 알아먹겠어? 그러니까 무엇이 늘어난 거고? 여가 시간이 늘어난 것이 x4에서 x2를 뺀 값이고. 그럼 여가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또다시 개념어가 대체효과, 소득효과라는 말이 있었지? 여가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x4에서 x3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x4-x3는 스몰 b로 갔지. 훨씬 높은 최적 조합을 선택을 해간 거네. 그런데 이 스몰 b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면 지금 이런 그림이잖아. 됐나? 무엇이 높아지고 무엇을 줄인 거고? 소득이 높아지고 여가를 줄인 상태가 스몰 b의 상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을 더 높이고 여가 시간을 줄였으니까 이는 무슨 효과? 대체 효과. 답이 몇 번이고? 4번. 선택지 5번. 소득의 최대값이 y1에서 y2로 높아진 것은 제약 조건이 변화한 거. 맞겠지?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얘들아 항상 쾌천 중심으로 접근을 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화제를 자꾸 잡아가는 거라고. 자,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고? 4번이고요.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A씨는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한다.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한다. B씨는 소득을 여가보다 선호한다.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당연히 다르겠지? 왜? 선호도가 다르니까. 선호도가 다르니까. A씨와 B씨의 무차별 곡선상에서 동일하게 소득 세 단위와 여가 한 단위를 선택한 조합을 나타내는 두 점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니? 이게 무슨 말이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정답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화제가 무엇인가를 빨리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혹시 여가 세 단위, 이 소득 한 단위 그런 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한계 대체율. 옳지. 그러니까 18번 문제는 한계 대체율 이야기구나. 이걸 읽으면서 한계 대체율 이야기구나. 이걸 빨리 떠올려 주셔야 찍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물론 이 말을 못 떠올려도 답은 어거지로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거지로 잡아내는 것이지 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 시점에서 다시 공부는 왜 하노? 배워서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오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하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접근해가 문제를 푸는 거구나. 자꾸 그걸 확인해 가는 거지 18번 문제 정답이 몇 번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말뜻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B씨가 A씨의 무차별 곡선에서 급한 것이다. 이것은 쭉쭉 들어가시는데, 자, 전부 A씨 기준으로 잡아준다, 그지? A씨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무엇을 선호한다 그랬니?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한다 그랬지?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한다 그랬으니까 여가의 한계 효용이 커서 이 부분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계 대체율은 비율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 지문 속에서 보니까 여가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소득 두 단위를 포기를 했다. 그래서 비율은 2다. 그렇게 나와 있었지.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3단위가 있고 1단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비율은 몇이고? 3. 그렇다면 작기 때문이가 크기 때문이가? 크기 때문. 답은 몇 번? 2번.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만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게 작년 3월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작년 3월 모의고사 문제라 그러면 올해도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최근에 보았던 경제 지문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조금 고난이도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 고난이도는 쉬운 난이도는 간에 한결같이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니까 중요한 걸 찾아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꾸 화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접근을 해달라는 말이죠.